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실 겁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다는 게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결정을 앞두고 죄책감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그 결정이 오히려 부모님을 위한 사랑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63살 평범한 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아버지는 84이시고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아버지를 뵈러 가지만 그때의 죄책감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결정이 저와 아버지 모두에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저처럼 부모님 부양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강직하고 꼿꼿하셨던 아버지가 서서히 기억을 잃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제들과 상의 끝에 제가 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해서 제 가정이 있었지만 형제 중에 제가 시간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동의해줬습니다. 여보, 아버님 모셔오세요. 우리가 잘 챙겨드리면 되죠.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초기 증상이라 대화도 어느 정도 가능하셨고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저는 오히려 아버지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어느 날은 한밤중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셔서 저는 화들짝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요? 아버지는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가야 해요. 비켜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딸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다시 나가시려 할까봐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낮대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저를 의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돈을 훔쳐갔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억울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몸도 점점 상해갔습니다. 아버지를 씻기고 옮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허리와 무릎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저 자신도 우울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반쪽이 됐어. 이러다 당신이 먼저 쓰러지겠어.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 딸아이와의 관계였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은 할아버지를 돌보느라 정신없는 저를 이해하면서도 서운해했습니다. 엄마, 요즘 저한테 신경도 못 쓰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딸의 학교 행사도 놓치고 딸이 힘들어하는 걸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그리고 제 자신 사이에서 완전히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큰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아버지를 씻기다가
너무 피곤해서 순간 정신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지만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제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우리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마치 아버지를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큰오빠는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우리가 자식인데라며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작은오빠는 오히려 제 건강을 걱정하며 요양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담당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님,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시면 두 분 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요양원에 모신다고 해서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아버님께도 더 안전하고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 말이 저에게 조금씩 위로가 됐지만 여전히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몇 요양원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시설이 낡고 분위기가 삭막해서 도저히 아버지를 모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군데를 더 돌아본 끝에 저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한 요양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시설도 깨끗했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상담을 담당하신 사회복지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의 이력을 파악해서 그분께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그곳을 몇 번이나 더 방문하며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그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모시고 가던 날, 저는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낯선 곳에 대한 불안감으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얘야, 나 여기 두고 가지 마라. 그 말씀에 저는 차마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저는 주차장에 앉아서 정말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닐까? 아버지가 나를 원망하고 계시지 않을까? 매일 밤 그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다독여줬지만 그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제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오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너도 좀 쉬어야 해. 일주일에 2~3번씩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아버지가 여전히 저를 붙잡으며 데려가 달라고 하셔서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그곳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양원에는 아버지 또래의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화투도 치시고 노래교실에도 참여하시면서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했더니 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둘러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얘야, 왔니? 여기 내 친구들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저 혼자 아버지를 돌볼 때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저만 마주해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적 자극을 받고 계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고 낯선 사람 취급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예전처럼 극단적인 슬픔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매는 병이에요. 못 알아보시는 건 아버님의 잘못도 따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병의 진행 과정일 뿐이에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나서 저는 비로소 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만성적인 피로에서 벗어나 다시 운동도 시작하고 친구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아이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학교 행사에도 다시 참석할 수 있었고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아버지 돌보느라 늘 지쳐 있어서 남편과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저녁마다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말마다 요양원을 방문하는 시간도 저에게는 이제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짧은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하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매일 함께 있을 때보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는 지금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애틋해졌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가족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만나 서로의 사정을 나누다 보면 저와 비슷한 죄책감과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죄인 된 기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건강해야 오래오래 어머니 뵈러 올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저에게도 큰 공감이 됐습니다. 경로당이나 지인들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 여전히 요양원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떻게 부모를 남의 손에 맡기냐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죄책감이 컸어요. 하지만 제가 무너지면 결국 아버지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더라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케어를 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저와 아버지 모두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직접 부모를 모시는 것만이 효도라는 생각은 어쩌면 저 자신을 올가매는 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자신도 건강하게 그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다는 결정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그 죄책감이 오히려 여러분과 부모님 모두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모시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 그게 결국 부모님을 위한 길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삽니다. 주말이면 아버지를 뵈러 가서 손을 잡고 정원을 걸으며 평일에는 제 삶과 가족을 다시 돌보며 예전처럼 매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저는 제가 무너지지 않고 오래도록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부양 문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